어, 저는 가 교수님 대학교는 1년 후배고요. 나이로는 딱 2년 차고요. 가 교수님 이제 여름에 은퇴하시는데 저는 2년 있다 여름에 은퇴합니다.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무진장 후배인 줄 아세요.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학교 다닐 때 그냥 인사할 정도로 이제 가까이서 뵀지만 강 교수님을 이제 깊이 알게 된 거는 제가 1995년에 충남대학교로 부임할 때 이제 사실 강 교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사람이 이제 하나 자리가 비었으니까 어플라이 하지 않겠냐. 저는 몰랐어요, 그 자리가 비었는지를. 그래서 하여튼 너무나 감사하게도 학교를 옮길 수가 있었고, 그렇게 좋은 선배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재밌게 지내온 걸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락을 받았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공이 제가 유동층이 아니거든요. 유동층 그러면은 김상동 교수님한테 과학원 다닐 때 2과목을 들은 거 외에는 이제 유동층을 몰라요, 사실. 근데 유동층 하시는 분을 무진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연으로 해서 아마 강 교수님도 알게 됐고, 또 그래서 김상동 교수님, 우리 김사모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동 교수님한테 석사, 박사를 하지 않았지만 김상동 교수님을 좋아하는 모임이 있어요. 김사모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기적으로 김상동 교수 모시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인연으로 해서 제가 아까 이모 교수가 아무래도 전거 같은데 이자로 끝나고 우자로 끝나는 교수가 접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랄까 해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사모님한테 무지 혼났습니다. 어떻게 유동층 하는 분들을 그렇게 몰아세울 수 있느냐고 공개 석상에서 막 그러셔가지고 제가 싹싹 빌었는데 사모님 그게 아니고 제가 그 모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부러워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개의치 마시라고 해서 용서를 빌었는데, 그렇게 유동층 하시는 분들 좋아하는 인연으로 해서 사이가 유동층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다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 교수님 은퇴 기념으로 충남대에서 누군가가 발표를 해야 된다 해서 아무래도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제 유동층을 전공을 안 해서 이게 세미나인데 그래도 뭔가를 발표를 해야 되는지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쭉 해온 거를 정리하다가 유동층하고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게 이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개오염이면 후철이잖아요. 그러면 전 앞에 공정이 유동층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유동층에서 나오는 뭐를 처리하는 거는 그래도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타픽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은 정확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최종 교수님이 시간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교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도대체 강 교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강 교수님 물 같은 분이라고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보통 사람이 물 같다 그러면 되게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다음 장에서 보시다시피 물에는 상당한 덕이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사람이 멋있게 사는 상태를 이제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상선약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수할 때 상자, 밑상자에다가 착할선에 약수, 물과 같이. 그러니까 물과 같이 살 수 있다는 최상의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에 7가지 덕이 있는데 제가 이거 이제 강 교수님과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것도 시간을 좀 할애하겠습니다. 물 얘기하시니까 물자상.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감기 끝이라가지고 입술이 잠깐 말라서 물을 녹음해서 하겠습니다. 첫째 물이 가지고 있는 덕이 잘 아시겠지만 물은 낮은 곳을 향해서 흐르잖아요. 그래서 겸손의 덕입니다. 제가 강 교수님 그동안 제가 학교에서 알고 지낸 지가 24년째인데 강 교수님이 저한테 한 번도 반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2년 후배 친하고 야 영우야 그럴 텐데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게 처음에 섭섭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상당한 덕목이더라고요. 함부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참 겸손의 덕이 있으시다. 그런 거를 제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 노자가 아마 요새 태어나서 과학자가 된다면 유동층을 전공했을 것 같아요. 아까 유동층 덕목을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그 막히면 돌아갈 줄 아는 지혜. 이건 뭐냐면 물이 흐르다가 뭐 돌을 만나면 그 돌아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교수가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막 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냥 우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강 교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네, 그런 그 지혜의 덕이 있으시고요. 근데 모든 것을 받아주는 포용력은 아마 여러분들을 다 여기서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포용력이 있으세요, 진짜. 이렇게 네. 그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강 교수님을 싫어하는 분을 거의 못 봤습니다, 학교에서. 네. 강 교수님을 시기하는 사람은 봤어도요, 인격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좀 학교에서 까칠한 사람도 이제 강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되게 수긍을 하세요. 네, 그럴 정도로 상당히 포용력이 있으시고요. 강 교수님 앞에 잠깐 이러니까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 다음에 물의 특성이 그릇이 모양에 따라서 그 모양이 생깁니다. 이게 융통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물은 융통성이 있어요. 교수님 보시면은 굉장히 딱딱하실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머도 많으시고요. 뭐 술을 못 하시는 게 약간 흠이긴 하지만 상당히 융통성이 있으세요. 네, 상당히 융통성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소부가 말씀하셨잖아요. 그 강 교수님 진짜 한 군데로 가는 그런 인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유동충만 파셨잖아요. 40년 동안 유동충 파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화공을 전공했지만 지금 전공하게 뭐냐 여러분 참 답변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냥 에너지 환경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유동층이라는 그런 학문을 계속 한다는 게 상당한 인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 교수님이 상당히 어떤 때 무서우세요. 저는 그 2년 후배지만 굉장히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뭐가 이게 결정이 되면요, 이게 완전히 그 뭐랄까 좌우를 안 보세요. 그곳을 향해서 달립니다. 그 물이 그런 특성이 있다 그래요. 그 한번 모여서 떨어지는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무섭습니까? 같은 물이지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 용기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게 어쨌든 하여튼 강이 흘러서 바다로 가듯이 그 큰 흐름을 따라가신다는 거. 아까 뭐 4차 산업혁명과 유동층 얘기하시는데 아 역시 그거를 따라가시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하여튼 이런 덕목이 있다는 거. 사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때우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왕가나가 아니라 강령 교수님과나 그러니까 비교를 해봤습니다. 강 교수님 훨씬 잘생기셨네요. 그 2007년 그때 공과대 합장하실 때 제가 그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단장으로 붙들렸습니다. 저게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강 교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 선배가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선배가 시키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또 시켰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다음에 산업협력단장 하실 때 링크 사업을 따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 사업단장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화학공학회 회장할 때 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일을 했고, 그다음 학교에서 교학부총장 하실 때 기획처장으로 붙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이 붙으신 게 아니고 저 강 교수님이 붙으셔도 제가 기획처장을 했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교수님 덕분에 아주 재밌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를 빠른 속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층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서. 시작은 이겁니다. 제가 이 시와 반월이 경기도거든요. 시흥. 그래서 제가 가서 여기서 일을 하면 상당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대전인데 어떻게 시흥에 오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태생이 경기도 포천입니다. 여기도 경기도잖아요. 그래서 온다는 거 하나 얘기하고, 여기 제 석사 졸업한 학생 제자가 2명이가 있습니다. 센터에. 그래서 그 친구가 어느 날 전화를 했더라고요. 10년 좀 지났는데 전화를 걸어서 교수님 저 활성탄 공부 좀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당돌아. 그래서 야 왜 그랬더니 하여튼 공부를 해두시면 쓸 데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상당히 당돌하죠. 1호 석사인데. 그래서 그냥 보니까 뭐 화공에서 뭐 활성탄은 그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활성탄, 흡착탑 뭐 하루 공부하니까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뒀더니 그때부터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자문위원 무슨 위원 해가지고 계속 불러가지고 한
한 10여 년간 다니면서요. 거기에 보니까 또 그 나병기 교수라고 우리 뭐 대학교 후배, 과학원 후배, 그다음에 조용준이죠. 조용준 교수 해가지고 이 자문하는 사람들이 18명이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을 졌습니다. 제가 모이면 이름 짓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사모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시흥을 사랑하는 모임. 그래서 제가 회장입니다. 나병기 교수가 부회장이고요. 그다음에 조영준 교수가 총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문도 재밌게 하고요. 자주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거의 다 화공하신 분이에요. 18명이 한 명 빼놓고 다 박사입니다. 그리고 화공이 거의 뭐 70~80% 되고요. 환경하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밌게 여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시하오라고 아시잖아요. 시하오를 매립한 게 수자원공사입니다. 저는 땅을 가진 건 전부 다 토지공사인 줄 알았더니 물을 그러니까 호수나 강, 바다 이런 거를 개간하면 그게 수자원공사 땅이래요. 수자원공사에서 여기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환경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산단을 만들 때는 저기에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 누구죠? 노태우 대통령 때 100만 원 짓기 뭐 아파트 그런 거 사업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겨죠 뒤쪽으로.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서풍이 불어오잖아요. 산단에서 나오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그 대기 오염 물질이 이게 아파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요. 그 공무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민원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쓸모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화공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다녔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땅을 더 매립하면서 300억을 출연했어요. 그래서 그 시흥 녹색환경지원센터라는 데다가 300억을 출연을 해서요. 그거를 이제 업체에서 필요한 그런 대기오염 저감 장치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싼 값으로 저리융제를 해줬죠. 뭐 1년 거치 10년 상환.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나오겠지만 활성탄 흡착탑하고 스크러버입니다. 대부분 가장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RTO, CTO 이런 거 비싸니까 잘 안 하고요. 두 가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돼 있나를 이제 저희가 자문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일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여기가 한 15,0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업체 개수가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대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업종에서 유기용제 냄새가 많이 나고요. 대개 두 가지 업종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분포도를 보시면 전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요. 여기 포인트가 없어 그런데 여기 이제 그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린색 뒤쪽이 그린색의 녹색 단지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 냄새가 안 넘어오게 차단을 한 그런 장치고 그 너머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한 15,0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대개 이제 스크러버하고 활성탄 흡착탑이 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냄새가 뭐 2도 정도 되면 냄새를 느낄 수 있거든요. 5도는 뭐 너무 심한 거니까 여기 거의 없고요. 대개 1도에서 2도,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데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제 스크러버하고 흡착탑이 많이 되어 있고 뭐 여기 게시들 쭉 있는데 넘어가죠. 낙후된 것도 많고 하여튼 법적으로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담당한 부분이 주로 이제 활성탄 흡착탑인데 그 장치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장치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메인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저희는 이게 굉장히 저급한 기술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은 안 그렇습니다. 현장은요 일단 활성탄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고요. 이거를 왜 갈아야 되는지 이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모르는 분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활성탄의 그 성능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활성탄이 상당히 비쌉니다. 좋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 업체에서는 되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이제 교체 주기가 됐으니까 이거를 얼마에 갈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업자는 이제 그 수질을 타산을 맞춰야 되니까 질이 나쁜 거를 집어넣는 거죠. 근데 또 법이라는 게 참 재밌게 되어 있는 게 활성탄 스펙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활성탄이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돼가지고 제가
뭐 공무원들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활성탄이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스펙을 정해서 놓아야 되는 게 맞지. 그래야지 교체 주기가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건 뭐 아무거나 집어넣고 집어넣자마자 이게 퍼가 돼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이게 뭐냐. 그 공무원들도 알고 있어요. 처음엔 그게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업체에서 난리가 난대요. 왜냐면 우리 먹고 살기 힘들고 뭐 경제가 어쩌고 뭐 계속 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었다 없앴대요. 다시 만들려는 노력으로 제가 지금 과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현장 조사를 정확히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다시 추진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과제를 2년짜리를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이제 과제를 하게 되는데 뭐 그전에도 여러 가지 조사 과제는 해봤어요. 근데 뭐 사실 기술적인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진짜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현장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런 건 넘어가죠. 빠른 정도. 그리고 활성탄에서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람당 그 표면적이 한 뭐 1000 스퀘어미터 정도 되고요. 물리 흡착이 일어나고 이건 다 아시겠냐니까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한번 실험을 여러 번 해봤었는데 과제를 통해서 되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그 활성탄 보면은 그 측정하는 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수질에서는 밑에 아이오다인 밸류라는 거 요드가루 되게 많이 하고요. 그 대기에서는 보통 벤젠으로 하는데 벤젠이 독하니까 요즘 톨루엔으로 합니다. 톨루엔과 그러니까 톨루엔이 얼마큼 흡착되느냐와 그 다음에 그 요드가와 그 서피스 에어리아의 상관관계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실험적으로. 근데 뭐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 요드가가 높거나 그 표면적이 높으면은 그 성능이 좋습니다. 예, 이거는 거의 그냥 리니어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해봤고요. 옛날에 그전 데이터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5분 남았다는 건데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그 흡착되는 그러니까 그 대기 오염 물질을 나오는 게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기용제가. 그래서 경쟁 흡착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도 있었는데 경쟁 흡착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활성탄의 흡착점에 두 개가 동시에 1번 같이 동시에 이제 경쟁적으로 흡착하는 경우가 있고 2번 같이 하나가 흡착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이 밀어내는 경우가 있고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톨루엔하고 IPA 이소프로필 알코올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그 IPA가 저렇게 붙은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죠. 1이 100%인데 더 위로 나오잖아요. 이거를 그 전문 용어로 롤업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붙었다가 2번 가지게 밀려나는 겁니다. 톨루엔에 의해서 이런 그래서 논문도 발표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보다 무지 복잡한 거예요. 삼성동에도 해봤는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롤업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이 뭐 녹록지는 않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나와서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이러이러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과제를 땄고 그래서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이거를 할 생각인데 이게 현장에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업체에 들어가서 이거 하겠다 그러면은 정문 투과 못해요. 반드시 공무원이 주는 무슨 공문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왜냐하면 돌리는 장치를 잠깐 스톱하고 이 활성탄을 수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지 같은 거를 보면서 이게 교체된 지가 얼마가 된다 뭐 이런 거를 다 조사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쉽지만 현실적으로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용할 예정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강 교수님 그 은퇴를 그 생각하면서 이거를 꼭 읽어드리고 싶어요. 아까 강 교수님 시를 낭독하셨는데 저는 그 서산대사가 지으셨고 김구 선생님의 그 좌우명인 눈밭도 함부로 걷지 말라를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설 야중고 눈밭속을 가더라도 불수 혼안행 함부로 걷지 마라. 금일 아행적 오늘 내 발자국이 수자 후인정 뒷사람의 길이 될지니. 강 교수님이 이런 분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